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제 음운의 변동, 교체 현상은 다 끝을 냈었거든요. 그치? 그래서 가장 첫 번째로 음절의 끝소리 규칙 다 했었고, 여기 음절의 끝소리라는 것이 우리가 한 음절, 한 글자에서 가장 마지막에 오는 소리이기 때문에 이렇게 한 글자가 있으면은 가장 마지막에 오는 소리, 이 종성에서 발음될 수 있는 대표음을 7개로 정해놓은 것이다. 그 7개가 바로 가느다란 물방울, 딱 이렇게 정해놓았고요. 그리고 비음어, 비음이 아닌 음운이 비음을 만나게 되면서 비음으로 변하는 현상을 우리가 비음화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유음과 인접하게, 가장 인접하게 있는 게 비음, 니은이거든요. 그치? 그래서 유음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비음, 니은이 리을로 바뀌는 현상이야. 근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 비음과 유음화를 묶어가지고 무엇이라고 설명을 했었냐면, 조음의 위치는 변하지 않고 조음의 방법만 바뀐다. 조음의 위치는 바뀌지 않고 조음의 방법만 바뀐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로 배웠었던 거 국외음화였죠. 국외음화 같은 경우에는 앞에 설명했었던 이 비음화와 유음화와는 다르게 이제 조음의 위치도 바뀌게 되는데요. 그 이유가 무엇이겠어요? 국외음화는 디귿과 티읕, 디귿이나 티읕은 발음할 때 디귿, 티읕 발음할 때 다 혀가 어디를 건드려? 앞니 뒤에 있는 잇몸을 건드린단 말이야. 그치? 그래서 얘네들은 잇몸 소리 치조음이에요. 이 잇몸 소리 치조음을 형식 형태소 이나 반모음 이를 만나게 되면 지읒, 치읒으로 발음되는 현상이란 말이야. 그치? 이 지읒, 치읒이 경국의 바로 센, 입천장 소리가 됩니다. 센, 입천장 소리. 그러니까 당연히 조음의 위치도 바뀌었고 잇몸 소리 디귿, 티읕은 무슨 소리야? 파열음이잖아. 그치? 파열음인데 지읒, 치읒은 센, 입천장 소리, 파, 찰음이기 때문에 조음의 방법도 다 달라진다. 국외음화는 조음의 위치 그리고 방법까지 다 달라지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우리가 가장 마지막에 이제 이야기했었던 게 바로 된소리대기였었는데요. 된소리대기. 이 된소리대기는 이제 4가지의 유형으로 나눠가지고 설명을 했어. 된소리대기가 시험에서 가장 이제 잘 나오는 유형이라고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그쵸? 자, 그래서 첫 번째는 무엇이었냐? 종성에, 앞말의 종성에 무엇이 오게 되었을 때? 평파열음이 오게 되었을 때, 그 평파열음, 안올림 예사소리, 걔네들이 종성에서 올 수 있으려면은, 안올림 예사소리는 구두빵 사장이잖아. 그치? 구두빵 사장인데, 종성에서 쓰일 수 있는 친구들은 얘네 셋뿐이야. 왜? 시옷이나 지읒은 무엇으로 발음돼? 디귿으로 발음될 테니까. 그치? 그래서 앞말의 종성이 이렇게 평파열음이 오게 되었을 때 그 뒤에 오게 되는 안울림 예사소리들 구두빵 사장이 오게 되면 된소리로 뒤에 있는 친구들이 된소리로 발음되는 현상. 그죠? 뒤에 있는 친구들이 된소리로 발음되는 현상.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이었냐면 용언의 어감 받침이 니은이나 미음일 때 그 다음에 오게 되는 어미가 구두사장인 경우, 그 다음에 오게 되는 어미가 구두사장이 되는 경우 얘네들이 된소리로 발음되는 것이다. 그죠? 그래서 대표적인 예시가 새 신을 신고 뛰어보자 팔짝 이렇게 이야기하잖아. 새 신을 신고 새 신을 신고 그러면 여기에서 신고의 기본 형태는 뭐야? 신따야. 그치? 그렇기 때문에 신따라고 발음할 수 있어야 되고 신고
라고 발음할 수 있어야 돼. but 무엇은 아니라 그랬죠? 경찰에 신고할 거야. 는 신고라 그랬어요. 그치? 그거는 뭐가 아니야? 용언이 아니야. 그치? 예, 그리고 이제 껴안다도 마찬가지로 껴안다도 껴안다라고 발음할 수 있는데 껴안다. 안다잖아요. 고민형을 안다. 여기에서 어간은 안다. 그치? 안까지가 어간이 되는 것이라서 어간 받침이 니은이 맞아. 근데 나는 그를 잘 안다 같은 경우에는 기본이 알다거든. 그치? 알다인데 여기에서 이제 어미 니은 다가 결합이 된 거기 때문에 리을과 니은은 연달아서 발음될 수가 없다 그랬지. 그래서 리을이 탈락되어서 안다 라고 발음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니은은 어미의 형태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줘야 돼. 니은은 어미의 형태이기 때문에 어간 받침 니은이 아닌 거거든요. 그래서 나는 그를 잘 안다 같은 경우에는 안다 라고 그대로 발음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요. 오늘 우리가 배우게 되는 내용이죠. 바로 사이소리 현상. 사이소리 현상이 되겠습니다. 자, 앞말에 무엇이 오게 되었을 때? 울림소리가 오게 됐을 때. 앞말에 울림소리가 오게 됐다? 선생님, 저 울림소리 알아요. 걔네들 노랑 양말이죠? 맞아. 노랑 양말에서 리을이 유음이고 나머지 내 양말이 뭐야? 그치, 비음이 된다라고 이야기했지. 근데 울림소리는 4개만 있는 게 아니야. 모든 모음을 포함하고 있다 그랬었죠. 그래서 모음은 단모음 10개, 이중모음 11개, 총 21개에다가 자음에서 울림소리 4개를 합치면 25개가 된다. 그래서 울림소리, 앞말의 종성이 울림소리로 끝이 나는 경우에 그 다음에 오게 되는 말, 초성이 안 울림 예사소리일 때 된소리로 이제 소리가 덧날 수 있는 게 이제 사이소리 현상 중에 하나거든요. 이것도 이따가 선생님이 첨가할 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는 무엇이었냐면요. 네 번째는 유음 뒤 된소리 대기였고, 유음 뒤 된소리 대기. 그치? 자, 근데 이 유음 뒤 된소리 대기가 또 3개로 나눌 수가 있다 그랬었어. 그래서 우리가 생각보다 조금 길어졌었잖아. 이 첫 번째는 어간이, 용언의 어간 받침이 리을이야. 그리고 나서 그 뒤에 오게 되는, 리을 다음에 오게 되는 구두사장. 구두사장. 요거 된소리로 발음하는 거 이야기했었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한자어 리을 뒤에 된소리 대기. 한자어 리을 뒤 된소리 대기. 한자어 리을 다음에 오게 되는 것이 시옷, 디귿, 지으실 때. 우리가 어떻게 외운다 그래서 소대장 이렇게 오게 됐을 때 얘네들이 된소리로 발음될 수 있다. 그리고 2017년 이후에 이제 표준발음법이 개정되면서 불법도 포함이 되게 되었지만 여기 한자어 뒤에 된소리 대기에는 포함되진 않는다 그랬었어. 그치? 예외되는 규정이잖아. 그치? 자, 그래서 세 번째는 관형사형 어미 리을 다음에 오게 되는 이제 그 다음에 오게 되는 건 당연히 체언이겠지. 체언의 초성이 안울림 예사소리일 때 된소리로 발음된다. 요거까지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탈락을 이야기할 건데요. 첫 번째로 이야기할 것은 자음군 단수나 그리고 히읗 탈락, 세 번째 모음 탈락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축약도 설명을 할 건데요. 축약, 거센소리 대기. 그리고 두 번째 모음 축약.
모음 축약의 유형은 총 4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 이제 일부 유형 같은 경우에는 학교에서 교체로 설명을 하기도 합니다. 그 부분도 선생님이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네 번째는 첨가. 첨가는 첫 번째 사이소리 현상. 그리고 두 번째 니은 첨가. 그리고 세 번째가 수행평가에 나왔었던, 망포도 수행평가에 나왔던 반모음 첨가. 요것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여기에서 조금만 더 세부 유형으로 들어가자면 우리가 이야기할 모음 탈락 같은 경우에는 유형을 또 2가지로 나눌 수가 있거든. 첫 번째는 모음 탈락이에요. 모음 탈락. 모음을 탈락시키는 것과 그리고 두 번째는 동음을 탈락시키는 것. 겹치는 모음을 탈락시키는 현상이거든. 그래서 동음 탈락 이렇게 2가지로 나누어 보는데 중요한 포인트. 이 히읗 탈락, 자음 탈락 같은 경우에는 발음 현상이지만 모음 탈락 같은 경우에는 어디에도 반영이 된다? 표기에도 반영이 된다. 마찬가지로 모음 축약도 어디에 반영된다? 표기에 반영이 된다. 반모음 첨가는 표기에 반영되지 않으며 반모음 첨가 같은 경우에는요. 표준 발음으로 인정하지 않아요. 다만 표준 발음으로 인정하는 예외 4가지가 있습니다. 그 4가지를 배워볼 것이에요. 자, 일단 2-1 자음군 단순화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자음군 단순화. 여기에서 우리가 눈여겨봐줘야 되는 포인트는 어디냐? 바로 군입니다. 군. 이게 무슨 군이야? 시골을 의미하는 군인가? 아니죠. 한자 무리 군자를 쓰고 있습니다. 한자 무리 군. 그 말은 자음이 무리지어서 온다라고 하는데 이제 2개 이상의 음운이 무리지어서 올 수 있는 곳이 초성, 중성, 종성에서 어디냐는 거야. 바로 종성밖에 없겠지. 그치? 우리가 이제 중세국어 배운 친구들은 초성에서도 이런 식으로 초성에서도 음운이 무리지어 왔었던 이제 요런 합용명서들을 이야기하거나 각자명서 이런 것들 이야기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아니에요. 우리가 이제 초성에서 이런 식으로 쓰지 않잖아요. 그치? 그래서 종성에서만 자음이 무리지어가지고 올 수가 있어. 그래서 이제 기본적인 유형으로 항상 설명을 해주는 게 닭과 깍의 음운 변동 차이죠. 그치? 닭은 뭐예요? 발음 어떻게 돼? 닭으로 돼. 깍도 어떻게 돼? 깍으로 돼. 아유, 깍이라고 발음이 된단 말이야. 근데 닭은 겹받침이고 지금 여기에 있는 리을 기역은 음운이 2개 겹받침이고 쌍 기역은 음운이 1개라는 것이야. 항상 이제 기초가 중요하고 기본이 중요하다라고 얘기하면서 여러분들 지난 수업 시작할 때 선생님이 자음 체계표부터 그려드렸잖아요. 그치? 우리 의문에서 이제 자음의 개수는 몇 개라고 이야기를 했어? 총 19개라는 이야기를 했어. 근데 대부분 이제 친구들은 가나다라 마바사 아자차카타파 다 센 다음에 쌤 14개인데요 라고 이야기하는 친구들이 있다. 근데 14개에다가 무엇을? 구두빵 사장을 더 이제 우리가 단단한 소리로 발음하면서 구두빵사장 요거 뭐야? 쌍자음이지 그치? 쌍자음 된소리 5개를 더 추가하는 거야. 그래서 19개가 되는 것이죠.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거 하나의 음운이라고. 하나의 음운. 하나의 음운이라는 것을 생각을 해놓으면 이렇게 하나의 음운에서 하나로 바뀐 것은 교체. 리을 기역 2개의 음운에서 하나로 바뀐 것은 탈락. 요 차이가 가장 기본적입니다. 자, 그래서 자음군 단순화는요, 가장 이제 기본적으로 리을 기역, 리을 미음, 리을 피읍. 요 친구들은 이제 앞에 있는 자음이 떨어집니다. 나머지는 뒤에가 떨어져요. 리을 미음, 리을 기역, 리을 미음, 리을 피음만 앞에 있는 자음이 떨어집니다. 예를 들면 닭, 발음 어떻게 돼요? 닭이라고 되죠?
그리고 리을 미음은 3. 우리가 살이라고 발음하지 않아요. 3이라고 발음을 합니다. 그리고 리을 피읍 역시 시를 읍다. 여기 뭐가 떨어진다고? 리을이 떨어진다 그랬지. 리을이 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발음이 어떻게 돼? 읍다 라고 발음이 되는 거야. 읍다. 왜 읍다라고 발음돼요? 아까 이야기한 된소리 대기 첫 번째 종성의 받침이 평파열음일 때 그 다음에 오게 되는 안울림 예사소리는 무엇으로 발음한다? 된소리로 발음한다 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읍다가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첫 번째 자음이 탈락하는 예시예요. 첫 번째 자음이 탈락한다. 자, 지금 이제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은 첫 번째 자음이 탈락하는 경우인데요. 뭐야, 자음분 단수나 별로 안 어렵네. 맞아, 별로 안 어려운데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기억을 해야 되는 게 두 가지가 있어. 두 가지 유형.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은요. 일단 지난번에 음절의 끝소리 규칙 얘기했을 때도 선생님이 이야기를 했지만 음절의 끝소리 규칙은 쉽다 그랬었지. 근데 그 뒤에 오게 되는 모음으로 시작하는 형태소가 형식 형태소냐 실질 형태소냐에 따라 가지고 연음만 하냐 아니면은 음절의 끝소리 규칙을 적용하고 연음하냐 이 얘기를 했었어. 그래서 이 음절의 끝소리 규칙도 형태소, 형식 형태소가 오게 되면은 음절의 끝소리 규칙 적용하지 않고 연음만 시켜준다 그랬습니다. 연음만. 그런데 실질 형태소가 오게 되면은 어떻게 한다? 음절의 끝소리 규칙을 적용을 하고 그리고 나서 연음을 시켜준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백문불여일견. 지난 시간에 배웠었던 내용 상기한다라고 생각하고 들어봐. 자, 예를 들어서 얘들아 이 옷이 어때? 라고 물어봤어. 이 옷이 어때? 라고 물어봤어. 근데 우리가 이거 발음할 때 뭐라고 해? 옷이라고 발음하지. 그치? 그 말은 즉슨 이가 무슨 형태소야? 형식 형태소야. 형식 형태소. 그런데 나 옷 안에 벌레 들어갔어 라고 이야기를 할 때 여기에 있는 안은 무엇이에요? 안은 이제 뭐뭐 속, 인, 그치? 여기 속 안에 들어가 있다. 의미를 가지고 있잖아. 그럼 얘는 실질 형태소야. 자, 실질 형태소가 오게 되면 어떻게 한다고? 음끝규를 적용을 하고 그리고 나서 연음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치? 자, 그러니까 우리가 발음할 때 오다네라고 발음이 되는 거야. 여기 종성에 있는 시옷을 음절의 끝소리 규칙으로 디귿으로 바꾼 다음에 연음을 시켜주면 오다네라고 되는 것이죠. 그치? 기억날 거예요. 마찬가지야. 여기 자음분 단수나 역시 그 다음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형태소를 만나. 모음으로 시작하는 형태소를 만나. 근데 걔가 형식 형태소면 괜찮아. 자음분 단순화를 일으키지 않아. 그냥 연음만 시켜줘. 연음만. 근데 실질 형태소가 오게 되면 자음분 단순화를 적용시키고 탈락을 적용시키고 그리고 나서 연음이 이어지게 된대요. 예시를 들어주는 게 제일 편하겠지? 이런 경우입니다. 요즘 친구들이 약간 뭐라 해야 될까? 시험 때문인가? 애네그니 같은 친구들이 많아졌어. 삶이 왜 이렇게 힘드냐? 막 이렇게 이야기하는 친구들이 있단 말이야. 삶이 왜 이렇게 힘드냐? 산다는 건 다 힘든 거지. 근데 우리가 발음할 때 어떻게 해? 삶이라고 하지 않지. 삶이라고 발음해. 그치?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 이는 우리가 흔히 쓰는 조사 이잖아요. 그치? 조사는 얘들아 형식 형태소야. 형식 형태소가 뭐예요, 선생님? 실질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지 않고 문법적인 역할만 하는 게 실질 형태소거든. 그러니까 실질 형태소에 들어가는 건 형식 형태소에 들어가는 건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놔. 형식 형태소에 들어가는 건 접사. 그러니까 파생어 만드는 그 접사 있잖아. 맨손, 맨발, 맨몸 할 때 맨. 아니면은 햇밤, 햇곡식, 햇벼 할 때 햇. 이런 것들. 그래서 접사나 아니면은 이제 용언의 어미 그리고 조사가 됩니다.
지금 여기 완전 조사잖아요. 그치? 완전 조사야. 그래서 형식 형태소가 오게 되면은 자음군 단수나 탈락이 일어나지 않고 연음만 시켜주면 된다. 근데 만약에 실질 형태소가 왔어. 하는 사람의 생애, 한 사람의 삶 안에 라고 발음을 했으면 우리가 살만해 라고 얘기하지 않잖아. 발음 약간 살만해 같지 않아요? 살만해 라고 발음하지 않는단 말이야. 그래서 이것은 발음할 때 사마네 라고 발음을 해. 리을 미음이 왔기 때문에 리을 기억, 리을 미음, 리을 피읍 같은 경우에는 누가 떨어진다 그랬어? 앞에 있는 음운이 떨어진다 그랬어. 그래서 뒤에 있는 미음이 연음된다. 자, 첫 번째 탈락 일어나고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연음이 일어난다. 그래서 음운의 개수가 하나 줄어드는 것이다. 요게 가장 기본적인 유형. 그래서 요거 첫 번째고요. 자, 그리고 자음군 단순화에서 우리가 알아둬야 되는 두 번째 포인트는 무엇이냐면 리을 기억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건데 용언에 어감 받침으로 리을 기억이 오게 됐을 때, 용언의 어감 받침으로 리을 기억이 오게 됐을 때, 그 다음에 기억으로 시작하는 어미를 만나면, 기억으로 시작하는 어미를 만나게 되면 기억이 몇 개야? 2개잖아. 그치? 이럴 때는 누가 떨어진다? 리을 기억에서 가 맞죠? 그치? 기억이 떨어지게 된다라는 거야. 왜? 기억이 겹치잖아. 그치? 이것도 예시를 들어줘야 되는데 이 예시를 들면은 여러분들 깜짝 놀란다는 거야. 왜? 평상시에 이렇게 안 썼거든. 평상시에 자, 책을 이거 발음하라 그러면 대부분이 뭐라고 발음하냐면 책을 읽다라고 발음해. 읽다? 아니야. 요거 책을 읽다라고 발음하는 거야. 책을 읽다. 그래서 리을 기억에서 뭐가 떨어져? 리을이 떨어지는 거거든? 그러니까 읽다라고 발음하는 게 맞아. 근데 선생님 그러면 지난번에 저한테 책 읽고 가라 그러셨잖아요. 그건 아주 발음 잘했어. 책을 읽고 가라 그러셨잖아요. 얘는 읽고라고 발음하는 게 맞아. 에? 왜? 리을 기억, 용언의 어감 받침 리을 기억 다음에 기억으로 시작하는 어미를 만났잖아. 그러니까 이때는 기억이 떨어져서 읽고라고 발음하게 되는 거지. 네, 맞아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책 읽고 가야 된다 그래가지고 제가 모르는 책을 읽게 됐어요. 이것도 읽게라고 발음하는 게 맞는 것이죠. 읽게라고 발음하게 되는 것이죠. 날씨가 이것도 맑다라고 발음하는 게 아니라 뭐라고 발음해야 되는 거야? 맑다. 날씨가 맑다. 날씨가 맑지. 이렇게 발음해야 돼. 그런데 날씨가 맑고 맑겠습니다 라고 발음하는 거는 맑겠습니다 라고 발음이 되는 것이죠. 맑고 그리고 이제 뭐 예를 들면 물감을 묽게 풀어쓰다 할 때 묽다잖아요. 얘도 묵다예요. 묵다. 물다라고 하지 않고 묵다라고 발음합니다. 묵다라고 발음을 해야 돼. 그래서 뭐 예를 들어 미술학원 같은 곳에서 물감을 묽게 풀어쓰자라고 얘기하면 이것은 묽게가 되는 거야. 묽게. 묽고 마찬가지로 기억으로 시작하는 어미이기 때문에 묽고가 되는 것이죠. 이해되셨을까요? 오케이? 리을 기억이 오게 되었을 때는 무엇을 떨어뜨려줘? 리을 기억이 오게 된 다음에 뭐가 왔을 때? 기억으로 시작하는 어미가 왔을 때는 얘네들은 리을이 그대로 남고 기억이 떨어지게 된다. 기억이 떨어지게 된다. 그래서 리을이 남아있는 거야. 오케이? 이해됐죠? 요게 자음군 단순화에서 이제 가장 많이 나오는 유형이고 자 그러면 나머지는 어떻게 되겠어? 첫 번째 자음이 탈락하는 예시 말고 나머지는 다 두 번째 자음이 탈락합니다. 두 번째 자음이 탈락하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일상에서 쓰게 되는 목, 기역, 시옷, 그치? 기역, 시옷, 겹받침 같은 경우에도 뭐가 떨어져? 그렇지. 뒤에 있는 게 떨어지는 거야, 뒤에. 넋, 마찬가지겠죠? 뭐가 떨어져요? 시옷이 떨어져요. 발음, 넋. 이렇게 되는 거지.
그리고 병을 앓다 할 때도 병을 앓다 역시 우리가 히읗 떨어지면서. 그리고 유음뒤 된소리 대기. 용언의 어감 받침이 리을인데 그 다음에 이렇게 예사소리 오게 되면은 앓다 라고 발음되는 거지. 오케이? 이건 진짜 쉽네. 근데 얘도 마찬가지로 예외. 두 번째 자음이 탈락하는 경우에서도 예외가 되는 규정 두 가지를 기억해 놓으면 좋은데, 이거 우리 중학교 3학년 때 내신 때 아마 나왔을 거예요. 1학기 내신인가? 나왔을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좀 가지고 있는 개념일 텐데,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리을 비읍. 리을 비읍. 이 리을 비읍이 리을 비읍의 예외인데, 리을 비읍도 대다수는 뭐가 떨어져? 뒤에가 떨어져. 뒤에가 떨어져요. 근데 리을 비읍에서 앞에가 떨어지는 경우가 있어. 리을 비읍의 예외. 일단 밟다입니다. 밟다 할 때 이제 이 자음으로 시작하는 어미를 만나게 됐을 때, 뒤에 이제 자음으로 시작하는 어미를 만나게 됐을 때는 누가 떨어진다? 그렇지. 뒤에 있는 비읍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앞에 있는 리을이 떨어지게 된다는 것이에요. 이렇게 떨어지게 된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이거 발음할 때 밟다라고 발음하지 않지. 발을 밟다. 그러면 밟은 것 같잖아? 그치? 그래서 발을 밟다. 야, 내 발 밟지 마. 이것도 밟지 마 라고 얘기하지 않죠. 내 발 밟지 마. 밟지. 이렇게 오게 되는 거란 말이야. 내 발 밟지 마. 선생님, 제가 제 발 밟고 갔어요. 밟고가 되는 거야. 오케이? 뭐야? 자음으로 시작하는 어미가 오게 되었을 때 이렇게 뒤에 있는 비읍이 아니라 앞에 있는 리을이 떨어지게 된다는 거 첫 번째. 자, 중학교 때 배웠었던 것도 뭐가 있냐면요. 이번에는 넙으로 올게 되는 넙 다음에 오게 되는 복합어. 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누가 떨어져? 그렇지. 리을이 떨어지게 돼요. 세 가지 예시를 들어가지고 설명을 합니다. 첫 번째는요. 넓적하다. 기억나요 벌써. 그치? 넓둥글다. 그리고 넙죽하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이 이야기를 하기에 앞서가지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한번 이야기를 했지만 아직 배우지 않은 개념이어서, 근데 알고 있을 거라고는 생각하는데 아직 배우지 않은 개념이어서 일단 먼저 언급만 할게요. 여기 보면 축약, 기역과 디귿, 그리고 비읍과 지읒, 바다, 가자 이 친구들이 히읗을 만나게 되면은 무엇으로 발음이 된다? 히읗, 티읕, 피읕, 치읓으로 발음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 그럼 우리가 축약의 하트를 찾아볼까? 기역과 히읗이 만났네. 그쵸? 그리고 기역과 히읗이 만났어. 기역이 히읗을 만나면 뭐가 되는 거야? 히읗이 되겠지, 그치? 자, 그러면 얘는 앞에 있는 리을이 떨어지는 거니까 발음 어떻게 돼? 앞말이 비읍으로 끝났어? 그러면 그 다음에 오게 되는 안울림 예사소리는 된소리 대기가 된다 그랬죠? 그러니까 발음할 때 넙, 쩌, 카, 다. 얘는 넙. 디귿이네. 디귿이네. 그러면 넙, 뚱, 글, 다. 그리고 얘는 넙, 쭈, 카, 다가 됩니다. 넙죽하다. 특히 여기에서 넓적하다나 넙죽하다 같은 경우에는 여기 앞에서 지금 보여지는 음운 현상이 몇 개인 거야? 첫 번째, 이 자음군 단수나 탈락 보이죠? 두 번째는 뭐예요? 두 번째는 그치, 된소리 대기. 세 번째가 뭐야? 축약. 바로 거센 소리 대기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의 단어에
음운 변동 현상이 여러 개 나타나는 것은 시험 문제 자주 나오니까 요거 기억해 놓자. 자, 여기까지. 카메라 살짝 옆으로 가가지고 우리 이번에는 히읗 탈락 설명해 볼게요. 갈게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자음군 단순화를 끝내봤고요. 두 번째는요. 히읗 탈락 보겠습니다. 자음 탈락이라고도 하는데, 자, 이 히읗 탈락 같은 경우에는 중요한 지점이 어디냐면 표기에는 반영되지 않는다라는 거. 용언의 어감 받침이 히읗으로 오게 됐어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으로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가 오게 되면 히읗이 탈락하는 게 히읗 탈락 현상입니다. 음운 변동은 선생님 늘 그렇게 생각해. 이런 개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보다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예시를 보는 게 가장 효과적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일단 용언의 어간이잖아. 용언이라는 게 뭐야? 동사, 형용사와 같이 서술어에 쓰이는 친구들, 활용될 수 있는 친구들이 용언이잖아요. 그치? 어감 받침이 히읗인 거. 대표적으로 좋다. 이런 거 생각해 볼 수 있어. 근데 좋다는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로 끝난 게 아니지. 완전 기본 형태니까. 그래서 좋다 같은 경우에서는요. 히읗과 지금 보면은 디귿이 만나게 되면서 발음이 어떻게 돼? 좋다 라고 발음이 될 수 있을 거야. 그럼 이러한 상황에서 무엇을 만나게 되면?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를 만나게 되면은 너 수학이 좋아? 국어가 좋아? 라고 물어봤어. 그러면 라고 발음하지 조하라고 발음하지 않잖아. 그치? 좋아라고 발음하지 조하라고 발음하지 않죠. 그치? 그리고 뭐 또 예를 들면은 나는 개인적으로 체육은 싫은데 라고 이야기를 했어. 그러면 이것도 역시 싫은데 가 되는 거야. 뭐가 떨어져? 히읗이 떨어져.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를 만나게 되면서 히읗이 떨어지게 되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남은 리을이 이제 모음의 초성으로 연음이 되면서 싫은데 라고 발음이 되는 것이죠. 자, 요렇게 히읗이 탈락하는 거 완전 이해됐죠? 그렇죠? 자, 이번에는 세 번째 모음 탈락으로 같이 가볼 것인데요. 모음 탈락은 아까 이제 이야기를 했지만 어디에도 반영이 된다? 표기에도 반영이 된다. 표기에도 반영이 된다. 발음은 물론이거니와 표기에도 반영이 됩니다. 자, 모음 탈락은 두 가지로 나눈다고 그랬어요. 첫 번째는 음모음 탈락. 음모음 탈락. 대표적으로 이제 세 가지 유형을 들 수가 있거든. 쓰다, 담그다, 잠그다. 이렇게 세 가지 유형으로 볼 수가 있거든. 여기에서 쓰다의 어간이면 어디겠어요? 쓰겠지, 그치? 담그다의 어간은 어디겠어? 담그까지야. 잠그다의 어간은 잠그까지가 되는 것이죠. 공통점은 다 무엇으로 끝났어요? 모음으로 끝났어요. 그치? 모음으로 끝났단 말이야. 그래서 이렇게 다음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 어를 만났어. 칠판에 있는 내용 빨리 써 라고 이야기하지 써 라고 이야기하진 않잖아. 빨리 써 라고 이야기하지. 자, 이렇게 되면서 뭐가 탈락하는 거야? 음모음이 탈락하게 되는 거야.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잖아요. 이게. 그치?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 만나게 되면서 써 라고 발음도 하고 써라고 표기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담그다도 마찬가지입니다. 담그다 역시 우리가 김치 담가 먹다라고 표현하잖아요. 그치? 네, 근데 이것도 어머님들이 말씀하실 때 담궈 먹다라는 표현으로 많이 쓰셔. 담가가 올바른 표현이에요. 담거는 바르지 못한 표현입니다. 담거는 아니다. 김치 담궈줄게. 김치 담그러 가자. 담그다가 아니에요. 알겠지? 담그다기 때문에 담거는
X. 담가가 바르다. 자, 잠그다도 마찬가지로 잠그. 다음에 문을 잠가줄래? 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게 맞기 때문에 잠가. 의모음이 탈락하는 것이죠. 오케이? 의모음이 탈락하는 거라서 그 문을 잠가가 됩니다. 문도 잠궈 아니에요. 잠궈 아니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잠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요. 동음 탈락인데요. 동음 탈락은 그냥 동일한 모든 이제 모음을 다 탈락시키는 게 아니라 조건이 있어. 아나 어로 끝난 어간. 아나 어로 끝난 어간. 다음에 오게 되는 아나 어로 시작하는 어미를 만나게 되었을 때 동음이니까 아랑 아가 만나게 되면은 둘 중에 하나를 떨어뜨리고 어나 어가 만나게 되면은 둘 다 똑같은 어니까 하나를 떨어뜨린다는 거야. 예를 들어서 가다. 어가는 가지. 너 뒤로 가서 서 있어 라고 얘기하면은 가아서잖아요. 그치? 뒤로 가아서. 근데 우리가 가아서라고 하지 않아. 아랑 아 모음이 만난 거잖아. 그치? 동음은 그러면 탈락시킨다. 그래서 뒤로 가서 서 있어 라고 표기에도 반영되는 거야. 그치? 그리고 이제 서다. 서다 역시 서 있어. 뒤에 가서 서서 수업 들어 라고 이야기를 했어. 그러면 서 이렇게 오게 되잖아. 그치?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로 서서가 되는 것입니다. 어랑 어 모음이 만나서 동일한 모음은 탈락이 되면서 서서 이렇게 표기에도 반영되는 것이다. 여기까지가 탈락 내용이었어요. 어려운 부분 없죠? 자, 그리고 축약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축약. 축약의 가장 첫 번째는 방금 이야기했었던 거센 소리 대기인데 일단 거센 소리 대기 설명할 때 이제 이 부분을 꼭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게 축약은 A라고 하는 음운과 B라고 하는 음운이 만나서 새로운 C라는 음운으로 줄어든 현상이잖아요. 그치? 그러니까 음운의 개수가 하나 줄어듭니다. 오케이? 교체는 음운의 개수가 변해요? 안 변해요? 안 변해요. 음운의 개수 변하지 않아요. 탈락은 음운의 개수가 어떻게 돼요? 하나 줄어들죠. 그치? 그러면 축약은 음운의 개수가 하나 줄어드는 거야. 뭐야? A랑 B라는 음운이 많아서 새로운 C라는 음운으로 줄어들었으니까 어쨌든 줄어든 거야. 첨가는 음운의 개수가 하나 늘어난 거고. 오케이? 자, 거센 소리 대기는 기역, 디귿, 비읍, 지읒 요런 것들 사실 나가자 이렇게 외울 수 있는 것들 요 친구들이 히읗을 만나게 되면은 치킨 파티가 되는 현상이에요. 쌤이 치킨 파티 이렇게 외울 수 있다고 이야기를 했었잖아. 그치? 이제 앞말의 종성이 히읗으로 오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앞말의 종성이 여기에 있는 기역, 디귿, 비읍, 지읒으로 오는 경우들도 있어. 예를 들어서 저기 좋아, 좋다 이런 것들, 싫다 이런 것들은 다 뭐예요? 히읗과 디귿이 만나게 되면서 좋다, 싫다로 발음될 수 있는 것들이잖아. 그치? 자, 이뿐만 아니라 이제 앞말의 종성이 기역이나 디귿, 비읍, 지읒으로도 올 수 있다고 대표적으로 입학, 국화, 굿히다 이런 것들. 입학은 이팍이 돼요. 지금 앞말의 종성이 히읗으로 와도 앞말의 종성이 이제 안 울림 예사소리로 오게 되어도 뭐라는 거야? 결론적으로는 앞말의 종성자음이 없어지게 되지. 그치? 없어지게 되고 국화도 마찬가지로
국화라고 발음이 되지 않겠어요? 그치? 자, 그리고 굿히다 같은 경우에 우리가 발음을 어떻게 해? 굿시다라고 발음을 해. 왜? 히읗과 디귿과 히읗이 만나게 되면은 티읕이 되잖아. 그치? 이 티읕이 형태소의 경계에서 뭘 만났어? 이 모음을 만났어. 그럼 이거 어떻게 돼요? 국외음화 일어나지. 그치? 치읓으로 국외음화가 일어나기 때문에 굳히다. 이렇게 발음이 되는 것입니다. 시험 문제 또 많이 나오는 거 요거죠. 굳히다의 예시를 보면은 이렇게 이제 이것도 이제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데 요렇게 형태소의 경계에서 국외음화가 일어날 수도 있는구나 라고 생각하는 친구들 이거 보고 질문을 되게 많이 해. 선생님 그런데 왜 굳히다 같은 경우에는 형태소의 경계에서 국외음화가 일어나는데 맏형은 발음하면은 맏형이 되는 거예요? 나는 이제 우리 집 이제 큰딸이거든요. 선생님이 장녀예요. 그럼 이제 가끔 시골 댁에 가면은 물어본단 말이야. 너가 여기 김연아 집안에 맏딸이야? 이렇게 물어봐. 맏딸이야? 네, 맞아요. 너가 맞이야? 네, 맞아요. 근데 발음할 때 어떻게 해? 맞이야? 아니지. 맞이야? 라고 한단 말이야. 맞이야라고 하는데 이게 왜 맏형이지? 맏도 형도 둘 다 명사야. 그렇기 때문에 얘네 둘 다 실질 형태소거든. 그래서 이 디귿과 히읗이 만나면 티읕이 되는 건 맞아. 근데 왜 형태소의 경계에서 반모음 이를 만났는데도 불구하고 국외음화가 일어나지 않냐? 실질 형태소랑 결합했기 때문이야. 실질 형태소를 만나게 되면 국외음화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랑을 통해 가지고 한 번 더 복습을 했었던 내용이었었죠. 그쵸? 자, 여기까지가 거센소리 대기예요. 별거 없죠? 거센소리 대기. 자, 그래서 거센소리 대기는 더 설명할 부분이 없어요. 그리고 나서 설명할 것은 이제 두 번째, 모음 축약이 됩니다. 모음 축약도 이야기했었다시피 어디에도 반영이 된다? 표기에도 반영이 된다. 표기에 반영이 됩니다. 당연히 거센소리 대기는 표기에 반영 안 되지. 발음 현상이니까. 자, 모음 축약의 유형은 네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단모음과 단모음이 만나서 무슨 모음이 되는 경우? 단모음이 되는 경우. 이 부분, 단모음과 단모음이 만나서 이제 단모음이 되는 경우인데요. 선생님이 칠판을 좀 넓게 쓰려고 카메라부터 이동할게요. 네, 보겠습니다. 단모음과 단모음이 만나서 단모음이 되는 경우래. 우리 단모음 체계표 한번 생각해봐. 혀의 최고점에 따라서 전설, 호설 모음으로 나눌 수 있고 입술의 모양에 따라 가지고 평순, 그리고 원순 모음으로 나눌 수 있지. 평순, 원순 모음, 그리고 혀의 높낮이에 따라 가지고 고, 중, 저로 나눌 수 있을 거야. 그치? 그래서 우리가 외울 때 키, 위, 를, 주, 개, 돼, 소, 누가, 내, 가 이렇게 외울 수 있단 말이야. 키를 주게 되었어, 내가 5개. 자, 단모음과 단모음이 만나는 경우는요, 이런 거예요. 오, 이가 만나서 왜가 되는 경우, 혹은 이가 만나서 위가 되는 경우가 대표적인 예시가 됩니다. 그래서 보다가 기본 형태인데 보, 이, 다 이렇게 결합하게 되면은 우리가 어떻게 줄어들어? 보이다. 오와 이가 만나서 되다.
너 눈에 뵈는 게 없냐? 뵈다. 눈에 보이는 게 없냐? 라는 뜻이잖아요. 그쵸? 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눕다의 사동사인데요. 아기는 스스로 이렇게 일어나서 밥을 먹고 아기가 스스로 이렇게 젖을 물 수가 없잖아. 그치? 그래서 아이를 이렇게 잘 다독여서 눕게 해주죠. 그죠? 그래서 눕게 하다. 눕다의 사동사 누이다. 이것도 뉘다. 이렇게 쓰일 수 있어요. 뉘다. 여기 지금 쓰이고 있는 누이다는요. 요 이가 사동접사입니다. 물론 이도 접사지만 이 누이다는 그래서 눕다의 사동사를 만드는 말이다 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예시 갈게요. 두 번째는 단모음과 단모음이 만나서 무엇이 되는 경우? 이중모음이 되는 경우예요. 단모음과 단모음이 만나서 이중모음이 되는 경우인데요. 이런 경우입니다. 오, 이 다음에 어가 만나서 오이, 왜죠? 왜 그리고 둘 다 단모음이야. 그래서 뭐가 돼요? 되가 돼요. 얘는 이중모음이잖아. 그치? 얘는 이중모음이지. 그래서 언니 나 그 옷 입어도 돼? 라고 물어볼 때 어떻게 발음해? 돼? 이렇게 발음하죠. 그치? 안 돼? 돼? 이렇게 발음되는 거죠. 그쵸? 이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이제 카톡 하면은 선생님한테 되게 많이 틀리는 그런 이제 오타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선생님 내일 봬요 라고 얘기할 때 대부분 친구들이 내일 봬요 이렇게 이야기해. 이거 틀린 거죠. 그쵸? 왜냐면 봬요는 뵈어요의 주말이잖아. 그치? 뵈어요. 그러면 뵈다에다가 어요 높이미 보조사니까 어요 이렇게 되면 뵈어요 뵈요가 아니라 뵈요가 돼야 돼요. 뵈요. 알겠지? 그래서 요거는 틀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된다. 뵈요 낯설겠지만 그동안 이렇게 썼던 친구들 앞으로는 이렇게 쓸 수 있도록 좀 해봅시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의이. 세 번째는 이제 마찬가지로 단모음과 단모음이 만나서 이중모음이 되는 경우인데 의와 이가 만나가지고 의가 되는 경우입니다. 자, 의로 발음하는 경우는 이제 뜨다. 뜨다가 여러 가지의 의미를 가지고 있잖아. 뭐 물에 뜨다라든지 아니면 눈을 뜨다라든지 그치? 여러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이, 다 라고 오게 되면은 이거 결국에 뭘로 줄어드는 거야? 그치? 띠다로 줄어들게 되겠지. 의와 이 모음이 만나가지고 이중모음 뭘로 줄어들었다? 의로 줄어들었다. 그쵸? 너 내 눈에 띄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 그치? 그것도 내 눈에 뜨이지 마라. 자, 띄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자, 그리고 네 번째는 이제 오와 오나 우가 아나 어를 만나게 되면서 와나 워가 되는 경우예요. 근데 이 모음 축약을 선생님이 뭐라고 얘기한다 그랬어? 교체로 보는 견해도 있다 그랬었지. 특히 이 지점이 교체로 보는 견해가 가능해. 교체로 보는 견해가 특히 이제 재작년 평가원에서부터 아니죠 3년 전이죠 3년 전 평가원에서부터 이거를 교체로 보는 견해로도 문제를 많이 출제를 했었는데 이런 거예요. 야 저기를 좀 보아. 우리가 보아라고 쓰지 않잖아. 뭐라고 써요? 봐라고 쓴다는 거지. 근데 와나 워를 만드는 건 사실 반모음 오나 반모음 우가
아나 어랑 결합이 되면서 워가 되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오나 우가 반모음 오나 우로 무엇이 된 것이다? 교체가 된 것이다. 그리고 나서 아어로 이렇게 발음이 된 걸로 보는 견해들이 있어요. 그래서 보아 혹은 이제 나 그것 좀 줘. 역시 원래 이제 이 워라고 하는 발음은 반모음 반모음 w와 어가 만나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워로 발음이 된 거야. 그러니까 이 워라는 발음은 얘가 반모음이면 가능해지는 지점이거든. 그러니까 사실상 지금 어떤 교체가 일어난 거다? 오나 우가 반모음으로 교체가 일어난 것이다 라고 보는 견해도 가능하고, 요즘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학교들도 많다. 근데 이제 지금까지 내신 대비 했었던 학교들은 이거를 이제 교체로 보는 견해도 물론 있지만 학교 선생님들이 설명할 때 축약으로 거의 설명을 했는데, 이제 또 트렌드가 바뀌고 있어요. 이뿐만 아니라 이것도 가능하거든요. 이 모음이 어를 만나게 되면서 얘도 마찬가지야. 원래 이 여는 어떻게 발음되는 거야? 이 여 역시 반모음 이에 어가 더해지는 거잖아요. 그치? 반모음 이에 어가 더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단모음과 단모음이 더해져가지고 이중모음으로 줄어든 것이 아니라 이 모음이 반모음 이로 교체된 현상이다라고 보는 견해도 가능하다라는 거지. 오케이? 반모음 이로 줄어든 것이다. 이걸로 이제 교체가 된 것이다라고 보는 거야. 그래서 보살펴 주다 할 때 살피어잖아요. 이거 뭐가 돼? 살펴. 이렇게도 가능할 수 있고, 그리고 그림을 주다. 뭐라고 해? 그림 그려줘. 라고 되는 거란 말이야. 그치? 그래서 요렇게 줄어들고 표기에도 반영되는 현상, 여기까지가 이제 단모음 축약이 된다. 단모음이래. 모음 축약이 된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모음 축약으로 보는 견해도 있고 교체로 보는 견해도 가능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혹시 필기 다 됐을까요?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는 이제 싹 지우고 이제부터 사이소리 현상. 사이소리 현상 학교에서 배웠죠? 네. 사이소리 현상이 같이 배우면서 저기 사이시오까지 함께 배울 수가 있습니다. 네. 네 번째 첨가. 네 번째 첨가. 첫 번째 사이소리 현상. 자, 사이소리 현상의 개념은요, 일단 기본적으로 합성어를 이룰 때예요. 합성어. 자, 합성어를 이룰 때 말 사이에서 소리가 덧나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합성어를 이루는 단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말에서 소리가 덧나는 현상이야. 소리가 덧나는 현상. 그래서 조건 자체가 뭐라는 거야? 반드시 합성어여야 된다. 합성어가 뭔지 기억 안 나는 친구들을 위해서 단어는 하나의 어근으로 이루어진 단일어가 있고, 그리고 어근 플러스 알파 복합어가 있는데, 이 복합어는 어근 플러스 어근으로 이루어진 합성어가 있고요. 접사 플러스 어근 또는 접사 플러스 어근 또는 어근 플러스 접사가 되는 파생어. 그러니까 어근 플러스 어근과 결합하냐, 아니면은
접사랑 결합하냐에 따라 가지고 합성어, 파생어가 나뉠 수가 있는 거야. 이해됐죠? 그러니까 지금 이 합성어라는 것은 어근과 어근이 더해져서 만들어진 말이라고 생각하면 돼. 예를 들어 밤, 낮, 산, 새와 같이 단일적으로 쓰여질 수 있는 어근이 더해진 것이라고 보면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이 까먹는 게 덮밥도 얘들아. 덮밥도 뭐야? 어근이다. 아, 덮밥도 합성어다. 뭔 어근이야. 예, 덮밥도 합성어인데 이 덮밥의 덮이 덮다 할 때의 덮이잖아요. 그래서 용언의 어간과 그리고 밥은 딱 명사잖아.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대표적인 합성어가 됩니다. 발음될 때는 어떻게 되겠어요? 발음 덮밥이라고 발음되겠죠. 그치? 덮밥 이렇게 발음되는 거지. 자, 합성어를 읽을 때 합성어 사이에서 이제 소리가 덧나는 경우인데요. 이 경우를 세 가지 경우로 나눕니다. 세 가지 경우. 일단 첫 번째 경우는 무엇이냐면 앞에 합쳐지게 되는 어글이 있을 거 아니야. 이 앞말이 울림소리로 끝날 때 울림소리. 그 다음에 오게 되는 안울림 예사소리. 정말 질문을 많이 하지. 앞에 오는 말이 울림소리라는 것은 니은, 리을, 이응, 미음 노랑 양말만 포함되는 거 아니라고 계속 반복적으로 얘기했어. 요거 노랑 양말뿐만 아니라 모든 모음도 다 울림소리에 해당해서 울림소리는 총 25개다 라는 이야기를 했단 말이야. 그리고 나서 오게 되는 안울림 예사소리면 뭐야? 안울림 예사소리 구두방 사장이라 그랬잖아. 이 구두방 사장이 무엇으로 발음되는 것? 된소리로 발음되는 것을 의미해. 그래서 이렇게 발음이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된소리 대기 규칙 중에 세 번째 배웠었던 사이소리 현상 중에 하나인 것이에요. 대표적으로 등불, 등과 불이 합쳐지게 됐어. 앞말의 종성이 뭐야? 이응이죠. 그쵸? 그러니까 발음 어떻게 돼? 등, 뿔. 이렇게 발음될 수가 있는 거야. 그리고 산새도 마찬가지죠. 산, 새. 발음 어떻게 돼? 산새라고 발음이 되잖아. 그치? 산, 새. 지난 시간에 물고기도 가능하다 그랬는데 물 더하기 고기였잖아. 그러니까 물고기라고 발음될 수가 있는 거지. 근데 이게 다예요? 앞말이 그러면은 아예 모음으로 끝난 경우는요? 왜 없겠어? 있지? 위, 집. 우리가 발음할 때 어떻게 발음해? 윗집, 윗집이라고 발음하잖아. 그치? 윗집이라고 발음을 하잖아. 근데 이 윗집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위집이라고 쓰지 않지. 어떻게 써? 시옷을 넣어. 바로 이 지점이야. 사이시옷을 표기하는 경우. 시옷 첨가를 하는 경우는 대체 어떠한 경우냐? 시옷 첨가는 발음에서만 첨가하는 게 아니라 표기에서도 첨가를 하는 거잖아. 그치? 사이시옷 표기는 이 사이소리 현상이 일어났다라는 것을 근거로 남겨주기 위한 거거든. 요게 나타났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한 건데 사이시옷 표기에도 조건이 있어. 조건. 앞말이 모음으로 끝나야 돼. 당연한 거지만 시옷이 들어갈 공간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야, 등불이랑 상새는 이미 종성에 지금 자음이 있는데 얘네들을 밀어낼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앞말이 모음으로 끝나야 하고 앞말이 모음으로 끝나야 되고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이것도 되게 당연한 건데 어근과 어근이 더해져가지고 만들어진다 그랬잖아 얘들아. 그치? 어근과 어근이 더해져가지고 만들어지는 건데 하나는 반드시 고유어야 돼. 알겠지? 이 합성어를 이루는 말 중에 하나는 합성어를 이루는
말 중 반드시 하나 이상의 고유어가 있어야 돼. 반드시 하나 이상의 고유어가 있어야 된다. 이 말은 즉슨 한자어랑 한자어가 결합돼 가지고 전혀 잘리네요. 잠시만요. 네. 한자어랑 한자어가 결합돼서 만들어지는 요런 합성어에서는 사이시옷이 표기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야. 근데 항상 뭐가 중요하다 그랬어? 예외가 중요하다 그랬었지. 요 예외가 딱 6개가 있어요. 예외 6가지. 한자어랑 한자어가 결합됐는데 사이시옷이 나타나는 그런 예외가 있어. 어떤 예외냐면 새빵, 숫자. 우리가 샘수에 배울 학자를 쓰잖아. 둘 다 한자어죠. 우리가 수탁이라고 하지 않고 수학이라 그러지. 그치? 그래서 숫자. 이것도 원래 샘 숫자인데 뭐야? 샘수에다가 시옷이 더해진 거지. 그래서 숫자. 그리고 횟수. 남은 횟수가 얼마나 돼? 이렇게 얘기할 때 횟수. 그리고 곡간, 착간, 퇴간. 요거. 새빵, 숫자, 횟수, 곡간, 착간, 퇴간. 요 친구들이 이제 예외가 되는 6가지 규정입니다. 그래서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사이시옷을 표기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시험 문제에 조금 많이 나왔었던 거. 그동안 이제 빈출로 많이 나왔었던 게 무엇이냐면 이거거든요. 월세빵. 안 돼요. 새빵만 예외이기 때문에 월세빵은 월세빵이라고 써야 됩니다. 월세빵이라고 쓰면 안 된다고. 월세빵이 아니다. 월세빵이 아니라 사이시옷 없이 전셋빵도 마찬가지야. 전셋방이라고 써야지 전셋빵 사이시옷 넣으면 안 된다라는 얘기야. 근데 이거는 가능하다. 월세 집. 얘는 가능해. 왜 가능할까? 집이 한자로 뭐야? 집, 가잖아요. 그쵸? 근데 그 말은 즉슨 집이라는 건 무슨 뜻이야? 고유어란 뜻이야. 합성어를 이루는 말 중에 하나 이상의 고유어가 있어야 된다 그랬어. 하나가 고유어지? 그러니까 뭘 쓸 수가 있는 거야? 그렇지. 사이시옷을 쓸 수가 있는 거지.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규칙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여기까지 사이시옷 얘기했으니까. 두 번째는요. 앞말이 모음으로. 앞말이 이제 모음으로 끝이 나야 합니다. 그러니까 종성자음이 없어야 된다는 거야. 종성자음이 없는 상태에서 그 다음 말의 초성이 니은이나 미음일 때 앞에 말에서 이제 니은이 첨가되는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앞말에 니은이 첨가되는 경우를 이야기를 합니다. 니은 소리가 덧나는 현상이에요. 니은 소리가 덧남. 예시를 들면 이런 경우가 가능하거든. 이제 코, 날. 우리가 발음할 때 뭐라고 해? 콧날이라고 발음하죠. 그쵸? 이렇게 니은 소리가 덧나게 되는 거예요. 니은 소리가 덧나게 되는 것을 의미를 한다. 그런데 콧날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표기도 어떻게 해요? 콧날이라고 하죠. 헐, 반가워. 누구를 만났어? 사이시옷을 만났잖아. 그치? 아, 이렇게도 이 사이소리 현상이 나타났다라는 것을 시옷으로 표기를 한다 그랬지. 근데
선생님, 저 솔직히 한자어랑 고유어 구분을 못해요. 그 정도, 솔직히 우리 그 정도 아니거든? 왜냐면, 코, 한자로 뭐야? 코 비자잖아. 그치? 우리 비염 있다라 그러잖아. 우리 목감기 걸리고 코감기 걸렸을 때 어디가? 이빈 후과를 가잖아요. 그치? 이빈 후과를 가잖아. 그러니까 코는 한자로 비야. 코 비자. 그럼 코는 뭐겠어? 고유어잖아. 하나 이상의 고유어가 있고 앞말이 비어 있으면은 사이시옷이 덧날 수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뿐만 아니라 선생님 이 몸이 아파요라고 이야기하는 친구가 없죠? 이 몸이 죽고 100번 고쳐주고도 아니고 잇몸이 아파요라고 이야기를 할 거야. 잇몸. 이것도 마찬가지로 표기 어떻게 해? 표기 잇몸이라고 하죠. 왜? 이는 한자로 뭐야? 이 치자야. 몸은 한자로 뭔데? 몸 채자야. 둘 다 고유어야. 둘 다 고유어고 그리고 앞말이 비어있기 때문에 사이시옷이 덧날 수가 있는 거지. 그리고 보면은 애들아 잇몸 이렇게 발음되잖아요. 이거를 음운 변동 현상으로 바꿔봐봐. 이 시옷이 종성에서 발음될 수가 없잖아. 대표는 무엇으로 바꿔줘? 디귿으로 바꿔줘. 그러면 잇몸. 근데 이 상태에서 뒤에 있는 미음이 앞에 있는 평파열음 디귿에 영향을 줘가지고 니은으로 바꾸네? 잇몸. 가능하죠. 그치? 요렇게도 어쨌든 발음이 잇몸으로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3번. 3번에다가는 별표. 니은 첨가와도 맞물리는 지점인데요. 이제 앞말에 뭐가 오던 제한이 없습니다. 앞말에 종성이 오든 종성이 안 오든 제한이 없어요. 제한이 없는데 그 다음에 만나게 되는 이 모음 또는 반모음이를 만났다라는 것은요. 야, 여, 요, 유, 얘 등을 만났다는 것이겠지. 그치? 반모음, 야여, 요유, 얘 등을 만났어. 자, 그리고 나서 그러면 이제 니은이 덧나거나 미은 소리가 덧나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예시를 한번 들어볼까요? 앞말에 제한이 없다 그랬으니까 종성이 있는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 솜과 그리고 불 이렇게 더해졌네. 그러면 앞말에 뭐가 오든 상관이 없다 그랬잖아. 앞말에 종성이 있어도 상관없어. 그 다음에 만나게 되는 게 이 모음이면은 니은 소리가 덧날 수 있다라는 거야. 그래서 발음될 때 뭐라고 돼? 불 이라고 발음이 될 수 있죠. 그래서 불 이라고 발음될 수 있고, 그래서 밭이랑도 마찬가지로 밭이랑인 경우에는 우리가 어떻게 했어? 일단 얘부터 음절의 끝소리 규칙 적용해주고, 그리고 나서 이 모음 만났으니까 미음 첨가해준다 그랬었잖아요. 그래서 발음하면 밭니랑이 되는 것입니다. 밭니랑이 되죠. 그쵸? 그리고 나서 니은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비음화까지 밭니랑 이렇게 되는 예시들이지. 뭐 아니면은 이런 것도 가능해요. 물과 약이 만나게 됐어. 약이요, 선생님? 약 가능하지. 약 왜 안 돼? 이거 뭔데? 반모음이랑 아가 더해진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반모음 이를 만난 거야. 이것도 마찬가지로 발음할 때 리음 첨가가 됐을 거 아니에요? 그치? 그러면 약 이렇게 되겠네? 아니지. 이렇게 되면 안 되지. 왜? 선생님이 비음화 얘기할 때 얘기했잖아. 니은과 리을은 연달아 발음될 수 있다고 없다고? 연달아 발음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연달아 발음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리을이 되거나 니은이 되어야 돼. 근데 우리 둘 중에 하나거든? 문약이라고 발음하거나 물약이라고 발음하거나. 뭐예요? 물약이죠, 당연히. 그래서 유음화돼서 물약이라고 발음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까지 보시면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두 번째, 니은 첨가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니은 첨가는 사이소리 현상보다 더 큰 개념이야. 왜 더 큰 개념이냐면 사이소리 현상은 어디에만 국한되어 있어? 합성어에만 국한되어 있지. 근데 이 니은 첨가가 훨씬 더 큰 개념인 이유는 합성어뿐 아니라 파생어에서도 가능하고, 그리고 심지어는 구에서도 실현이 될 수 있는 게 니은 첨가야. 그러니까 니은 첨가가 훨씬 더 큰 개념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자, 니은 첨가가 이제 일어날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이냐면 앞말에 자음으로 끝난 앞말 다음에 이모음이나 반모음 이를 만나게 됐을 때 니은이 더해지는 현상을 의미를 합니다. 근데 선생님 이거 니은 첨가되는 건 어떤 현상인지 말씀 좀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좀 할 수도 있겠는데, 니은이 더해지는 거는 이거 잠깐 니은 첨가하기 전에 니은 더해지는 거 나무 플러스 잎 이렇게 더해지게 됐을 때는 니은이 더해질 수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발음되면 어떻게 되겠어? 나문 잎 이렇게 발음되겠죠. 나뭇잎. 나뭇잎이 아니죠? 나뭇잎이죠. 죄송합니다. 자, 나뭇잎 이렇게 발음될 수가 있는 것이죠. 네. 자, 그럼 다시 이제 니은 첨가 이야기를 해볼게요. 앞말이 이제 종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지. 종성자음이 있는 상태에서 이모음이나 반모음 이를 만나게 됐을 때 이렇게 니은이 첨가되는 현상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야. 솜니불, 물약 이런 경우고요. 일단 합성어에서 실현될 수 있는 경우, 파생어에서 실현될 수 있는 경우, 구에서 실현될 수 있는 경우를 말씀드릴게요. 합성어에서 실현될 수 있는 경우는요, 이런 경우입니다. 솜니불, 물약, 그리고 반미랑 이런 경우들이 이제 합성어에서 첨가가 될 수 있는 경우라고 보시면 되겠거든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눈, 요기, 재밌는 눈요깃거리가 됐다라고 얘기했을 때 여기에 있는 요 역시 반모음 이에 오가 만난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서도 니은 첨가 될 수 있거든. 눈, 요기가 됩니다. 그치? 눈, 요기. 파생어에서는요, 이제 맨몸 할 때 맨, 입. 뭐가 접사야? 맨이 접사지. 그치? 맨이 접사잖아. 혼자서 쓰일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맨이 접사라서 맨, 립. 야, 내가 맨립으로 해줘, 그거를. 막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야. 오케이? 니은 첨가. 자, 구에서 실현될 수 있는 것은요, 나는 네가 어제 한 일을 알고 있다. 마찬가지로 이모음이거든요. 이런 경우에도 어제 한 일. 이런 식으로 첨가가 될 수가 있습니다. 오케이? 네, 이렇게 하고, 그리고 세 번째는 반모음 첨가인데, 반모음 첨가는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표준 발음으로 인정을 하지 않아. 그런데 표준 발음으로 인정하는 예외 4가지가 있다. 표준 발음으로 인정하는 4가지. 꽃이 피. 뭐라고 발음해? 피어. 이렇게 반모음이 중간에 더해지는 것. 꽃이 피어. 라고 첨가되는 것. 그리고 이제 뭐뭐하게 되어. 또 마찬가지로 되어. 라고 발음할 수 있고, 그리고 나는 무엇이요. 이게 하계체잖아요. 그치? 높임 표현 중에 하계체인데 뭐뭐이요. 나는 조선의 세종이요. 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이 요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아니요가 올바른 발음이지만 아니요 라고 발음하는 것까지가 표준 발음으로 인정이 된다. 이렇게 4가지 규정. 자, 그래서 오늘 이제 음운변동 완전히 다 끝나봤습니다. 이렇게 끝을 내면서 숙제 잘 해오시고요. 저기 왼쪽에 있는 수락 그 심화기출도 한번 풀어오시고,
그리고 의문의 변동 남은 프린트 문제랑 평가 문제집 풀어오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수업 조금 늦게 끝났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정시에 다 끝날게요.